안녕하세요. 국어교사 손정혜입니다. 자, 오늘은요, 수능 특강 독서의 과학기술지문 8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는 것은요, 기말고사 범위입니다. 자, 중간고사 범위는 과학기술 7까지고요. 오늘부터 하는 것은 기말고사에 들어갈 거니까 학생들이 또 열심히 공부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차근차근 선생님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다수의 사용자가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관리할 필요도 있는데, 만에 하나 정전, 하드웨어 고장, 소프트웨어 오류 등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원래의 상태로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데이터의 결함이나 흠이 없는 무결성이 보장돼야 된다요. 무결성. 이때 활용되는 것이 바로 뭐다? 트랜잭션이래. 자, 트랜잭션이 뭔지 또 설명하겠죠. 트랜잭션은 특정한 데이터 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들을 모아놓은 논리적인 집합이래요. 시스템 제어나 장애, 오류 복구에 활용됩니다. 자, 트랜잭션이 뭔지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요구된대요. 자, 무결성이 보장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트랜잭션이 수행되기 전과 후에 각기 데이터의 오류가 없이 일관된 상태가 유지되는 첫 번째는 일관성이네요. 물론 트랜잭션이 수행되는 중에는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일관된 상태가 아닐 수도 있지만,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후 데이터는 일관성이 있는 상태가 유지되어야만 한다. 자, 은행에서 이체를 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자, 가정해보자 이런 거 우리 자세히 읽어봐야겠어요. 그죠? 이체를 수행하기 전 사용자 A의 잔고는 10,000원, 사용자 B의 잔고는 0원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의 잔고 합계는 10,000원으로 일관된 상태이다. 합이 10,000원이다. 그죠? 사용자 A는 사용자 B에게 4,000원을 이체하는 작업을 수행했고, 두 사람의 잔고는 이체 결과 달라졌지만 계좌 잔고의 합계는 여전히 10,000원으로 일관된 상태가 되었다. 만약 이체를 수행한 후에 사용자 A의 잔고는 6,000원, 사용자 B의 잔고는 0원으로 잔고 합계가 6,000원이라고 한다면 4,000원이 사라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일관성이 충족되지 않아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합이 항상 같아야 되네. 그런 게 일관성이고요. 또 두 번째 조건, 또한 현재 수행 중인 트랜잭션이 완료될 때까지 그 트랜잭션에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할 수 없는 격리성. 자, 두 번째는 격리성이 나네요.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된다. 사용자 A의 계좌에서 사용자 B의 계좌로 2,000원을 이체하는 트랜잭션과 사용자 B가 자신의 계좌에 1,000원을 입금하는 트랜잭션이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때 사용자 A, B의 잔고는 각각 2,000원씩이라고 가정한다. 우선 사용자 A의 계좌에서 2,000원을 출금하는 작업이 수행된 후 사용자 B의 계좌에 2,000원을 입금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첫 번째 트랜잭션은 성공적으로 완료된다. 그런데 사용자 A의 계좌에서 2,000원을 출금하는 작업이 수행된 후에 그 2,000원을 사용자 B의 계좌에 입금하는 작업이 수행되기 전에 사용자 B가 자신의 계좌에 1,000원을 입금하는 두 번째 트랜잭션의 작업이 먼저 수행되면 첫 번째 트랜잭션 내에서의 AB 계좌 잔고 합계가 트랜잭션 수행 전 4,000원에서 수행 후 5,000원으로 달라져가지고 오류가 발생하게 된대요.
합이 항상 아까 일정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트랜잭션들이 순서대로 하나씩 수행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어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동시에 여러 사용자의 트랜잭션들이 수행되어도 하나씩 각각 수행된 것처럼 정확하고 일관된 결과가 생성되어야 한다. 차례차례 따로따로 이렇게 돼야 되나 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그리고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되려면 트랜잭션의 수행이 완료된 후의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손실되지 않고 보존되는 지속성을 가져야 돼.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얘기했어요. 그죠? 시스템에 장애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트랜잭션의 수행 결과는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어야 하며 장애나 오류 발생 시 데이터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회복 기술이 필요하다. 회복은 장애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오류가 없는 이전의 일관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인데 그 예로 사본 데이터를 회복 시스템의 저장 장치에 복사해 두고 장애나 오류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본 데이터를 이용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데이터 회복을 위해서는 데이터 전체를 다른 저장 장치에 주기적으로 복사하는 데이터 전체를 다른 저장 장치에 주기적으로 복사하는 덤프 데이터 작업이 있을 때마다 별도의 파일에 변경 관련 내용들을 기록하는 로그 등이 필요하다. 특히 로그에는 트랜잭션의 시작, 데이터의 변경, 변경 전의 값과 후의 값, 트랜잭션의 완료 등이 기록돼요. 덤프나 로그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회복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재수행과 철회가 있어. 자, 재수행은 가장 최근에 저장된 데이터의 복사본을 가져온 후에 로그를 이용해서 복사본이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완료된 트랜잭션을 차례대로 재실행하는 거네요. 그게 재수행이에요. 한편 철회는 재수행은 어느 시점부터 다시 쫙 해보는 거고 철회는 로그를 이용해서 최근에 수행한 작업부터 순차적으로 취소해 가는 거네. 한 칸 한 칸 취소. 이전의 트랜잭션이 완료된 데이터의 상태로 복구하는 거. 이게 철회네요. 철회와 재수행 이렇게 본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간단하게만 한번 또 선생님이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은 과학기술 8의 트랜잭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죠? 트랜잭션의 뜻은 뭐 나와 있었어요. 본문에 그것만 하면 되겠고 이 트랜잭션은 무결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이것이 보장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서 첫 번째 조건은 뭐였냐면요. 일관성. 잔고의 합계가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격리성. 이건 뭐였어요? 그 하나하나씩 수행해야 된다.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속성. 그러니까 소실되지 않고 그 자료가 보존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한테 용어를 하나 가르쳐줬는데 덤프라는 거하고 로그라는 게 있었는데 덤프는 뭐였냐면 데이터 전체를 다른 장치에 주기적으로 복사하는 거. 적을까요? 데이터 전체를 다른 장치에 주기적으로 복사해 두는 거야. 그래야지 사고가 났을 때 수정할 수 있겠죠. 로그는 데이터 작업이 있을 때마다 데이터 작업이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을 했다 하는 걸 기록하는 거지. 그거를 별도의
파일에 기록해 놓는 거. 이게 로그였어요. 로그. 덤프와 로그를 잘 기억해 놓으면 되겠어요. 뭐 그닥 어려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요. 문제를 바로 풀어보랍니다. 윗글을 근거로 할 때 제시된 설명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는 거네요.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되기 위한 트랜잭션의 조건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제 세 가지 있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있었거든요. 옳다. 맞아요. 트랜잭션이 정보통신 기술 분야 외에 활용되고 있는 사회.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트랜잭션의 의의에 대해 언급하며 트랜잭션의 데이터 복구 기능의 변천사? 이런 거 없었는데 그죠? 이런 서술은 없었죠. 트랜잭션을 통해 데이터의 장애나 오류를 제어하는 절차를 유추? 아니? 유추 모르겠는데? 그죠? 장애나 오류 발생 시 데이터를 오류가 없는 이전에 일관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활용하는 두 방법 있었죠. 뭐 redo와 undo 이런 거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답은 4번인가 봐요. 자, 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이것도 않는 거네요. 덤프는 시스템에 장애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장애나 오류가 없는 이전에 일관된 상태로 복구할 때 활용이 되죠. 우리 요거 로그하고 덤프하고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되려면 수행 중인 트랜잭션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할 수 없는 격리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재수행과 철회는 모두 로그를 이용한 데이터 회복 방법으로 최근 수행한 작업부터 취소해 가는 거 하고 두 개 있었죠. 재수행은 어떻게 한다? 재수행은 아까 위에 거 보면서 할까요? 재수행은 가장 최근에 저장된 데이터의 복사본을 가져온 후에 로그를 이용해서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하나하나 다시 해보는 거예요. 재실행해 보는 거고, 철회가 어떻게 취소해 가는 거죠. 그죠? 다르다, 그죠? 두 개가 다르네요. 그러면 재수행과 철회는 모두 로그를 이용하는 데이터의 요까지는 괜찮지만 최근에 수행할 때 취소해 가는 거는 아까 뭐랬죠? 재수행은 아니고 철회만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인가 봐. 트랜잭션이 수행되기 전의 데이터와 트랜잭션이 수행된 후의 데이터가 각각 일관된 상태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맞아. 일관성 있어야 되죠. 트랜잭션은 시스템 제어 및 장애나 오류 복구에 활용되는 논리적인 집합으로 특정한 데이터 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들을 모아놓은 거 맞습니다. 이런 문장 있었죠. 자, 문제가 의외로 별로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자, 3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순서대로 쭉 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오른쪽은 사용자 A가 잔고가 100원이 있었어요. 사용자 A는 100원이 있었는데 자신의 계좌에서 잔고가 0원인 사용자 B의 계좌로 사용자 B는 0원이었네. 40원을 이체하는 트랜잭션 T1이 완료된 직후 일단 T1을 할 거예요. 자, 로그 1 T1이 시작되고 자, 제일 처음 시작되기 전에는 A의 계좌에 100원이 있었는데 주고 나니까 60원이 남은 거네요. 그죠? 아직 T1 완료 안 됐어요. 그죠? B의 계좌는 처음에 0이었는데 40원 받아가지고 잔고가 40이 됐고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T1이 완료됐어요. 여기까지 이제 T1 끝났고요. 사용자 B가 자신의 계좌에서 잔고가 50인 사용자 C가 있네. 사용자 C의 계좌로 30원을 이체하는 트랜잭션 T2를 수행합니다. 자, T2를 이제 시작합니다. T2에 처음에 B의 계좌에 40원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B의 계좌에 처음에 잠시 B가 자신의 계좌에서 잔고가 50원인
사용자 C의 계좌로 30원을 줘버려요. 그러면 40원인데 30원을 줬으니까 잔고 10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아직 T2고요. C의 계좌에 얘는 처음에 50원이었잖아요. 그런데 30원을 이체했어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죠? 8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일단 T2가 완료됐어요. T2 완료.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게 T1, 얘는 T2. 예를 들어 로그 2는 트랜잭션 T1에서 사용자 A의 계좌 잔액을 100원에서 60원으로 변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럼 여기는 로그 7, 로그 8 이렇게 되겠지. 로그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고, 요까지가 T1이고 요까지가 T2다. 자, 로그 7에 여기 그죠? T2, C 50, 80 맞네요. 로그 8에 T2 완료가 선생님이 적어놨던 거랑 똑같네. 로그 2에 해당하는 로그 2에 해당하는 작업이 수행된 후 로그 3에 해당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데이터는 일시적으로, 그렇죠. 아직 이게 아니면은 합이 100 되는 거 아니니까 일시적으로는 맞잖아요. 그죠? 로그 2, 로그 3을 볼 때 트랜잭션 T1에서 사용자 B의 계좌에 입금하는 작업보다 사용자 A 계좌에서 출금하는 작업이 먼저 수행됐죠. 지금 A 거 먼저 했잖아요.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 이거 했으니까. 트랜잭션 T1과 T2는 각기 서로 다른 두 사용자 간에 이루어진 다른 작업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두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되었음. 동시에? 아니고 동시에 하면 안 됐는데, 그죠? 하나 끝나고 하나 하라고 했어. 답은 4번인가 봐요. 그죠? 로그 2, 로그 3에 해당하는 작업을 거치기 전과 후에 사용자 AB의 계좌 잔고의 합계가 100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로그 3이 수행된 직후 트랜잭션 T1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되었음. 맞죠? 항상 일정을 해야 된다. 자, 답은 4번. 마지막 4번 문제.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이 뭐였지? 아까 우리 오류가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한번 기억이 뭐였냐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트랜잭션 내에 또 B가 하면은 오류가 발생한다. 이런 거였어. 그러면 우리도 해볼까요? 첫 번째 트랜잭션과 두 번째 트랜잭션 모두 수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두 번째 트랜잭션만 수행된 것과 관련이 있다. 아니? 두 번째 트랜잭션이 첫 번째 트랜잭션보다 먼저 수행된 상태에서 데이터의 일관성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아니? 두 번째 트랜잭션이 완료될 때까지 두 번째 트랜잭션에 첫 번째 트랜잭션이 접근할 수 없어야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되는데, 이에 위반한 것으로, 이것도 이 얘기는 아니고요. 첫 번째 트랜잭션과 두 번째 트랜잭션의 작업이 동시에 독립적으로 수행되려 하다가 모두 취소되고 결국 해당 작업이 하나도, 아니, 첫 번째 트랜잭션이 완료되지 않아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트랜잭션이 수행되면서 데이터가 일관성이 있는 상태, 이거네.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완벽하게 수행이 안 됐는데 두 번째 수행이 있으니까 잔고가 일관성 있게 다 안 맞는 거죠. 그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오늘 질문은 뭐 별로 안 어려웠어요. 그죠? 한 번만 더 꼼꼼하게 읽어보면 다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